오늘 이렇게 많이 오셔주셨는데요. 제가 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비롯해가지고 한 5분이 암 환자셨어요. 예, 저희 어머님도 암으로 돌아가셨고, 저희 이모분들, 예, 그리고 또 저희 애할아버지는 고혈압, 당뇨 쪽.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암이나 고혈압, 당뇨 이런 쪽은 좀 유전하고 좀 관련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내가 언젠가 만약에 몸이 아파서 아프게 된다면 암 아니면 당뇨 쪽 이쪽일 거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항상 하고 있어요. 암 쪽에 관련해서는 제가 한 20여 년 전부터 제가 만약에 암에 걸리면 양방이든 제가 한의사니까 한방이든 어떤 쪽으로 제가 좀 접근을 해서 치료를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관심이 많았고, 그 중에서 초창기는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수술은 우리가 받더라도 항암이나 방사선이 상대적으로 좀 부작용이 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면 받겠죠. 만약에 저도 필요하면 받겠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걸 좀 배제하고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라는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가 공부를 해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까지 왔는데 나름대로 약도 개발해보고 해봤는데, 오늘은 제가 선생님들한테 핵심적인 것만 2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봐서 대부분은 잘만 하면 암을 좀 극복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신 것 같아요. 저 느낌상으로. 근데 또 너무 늦거나 또 진단 때부터 너무 암이 퍼져가지고 힘든 분들도 실은 계시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여기 어떤 젊은 친구 한 분 오셨는데, 오실 때부터 너무 좀 몸이 많이 퍼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안타까운 어떤 그런 마음을 제가 항상 겪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대부분들이 조금만 노력하시면 좀 극복하지 않을까, 이런 좀 희망 섞인 어떤 기대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선생님들이 암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픈 사람, 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병. 예. 근데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 병이라는 거는 어떤 것 같아요? 병이 뭡니까? 그럼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병이라고 하면 이런 암 같은 게 이게 90병 아닌가요? 제가 그냥 언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픈 게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통증 같은 건 못 느끼지만 평생을 양보가 한다는 그 마음, 그런 게 좀 병 같아요. 아, 그런 게 병이다. 대부분이 이제 아픈 게 병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병이란 말은 일본 사람이 만들었대요, 말을. 그래서 도올 김용옥 선생 아시죠? 철학자. 예,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분이 여자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 그 책에 아마 이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병이라는 건 일본 사람이 만들었는데, 병이라는 게 아픈 게 병이 아니고 내 몸에 무언가가 불균형, 그러니까 조화롭지 않은 불균형 상태를 병이라는 거예요. 조화롭지 못한 게 병이다. 그러면 그 병이 원인이 돼가지고 그러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겠죠. 만약에 이제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배가 아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같이 혹이 생길 수도 있고, 예? 그럼 머리가 아프면 우리가 두통이라 그러고, 배가 아프면 복통이라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몸속에 무슨 혹이 있으면 그걸 종양이라 그러는데, 그 종양도 예를 들어 우리가 2가지잖아요. 좀 순한 놈을 양성 종양, 좀 독한 놈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 악성 종양,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이라는 거는 아픈 게 병이 아니고 뭔가 우리 몸의 부조화 상태, 예? 부조화 상태가 병인데, 그 부조화 상태가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증상이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꼈던 병이라고 알고 있는 그거는 이제 증상인 거죠. 뭔가가 우리 몸에 부조화가 나타나는데 그 뭔가가 뭐냐를 또 2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몸이라는 게 있잖아요. 몸. 예? 요걸 이제 우리가 물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비물질도 있겠죠. 우리가 정신적인 활동, 예? 이런 건 비물질이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을 몸을 비롯한 근육도 되고 아니면 혈액도 되고 이런 걸 갖다가 물질이라 한다면, 그 다음에 정신적인 요소, 생각이랄지 감정 이런 걸 갖다 비물질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되어 있냐?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2가지 형태로. 하나는 물질적인 형태와 하나는 비물질적인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물질적인 형태를 우리 한의학에서는 혈이라고 그럽니다. 혈. 근데 혈이라는 게 혈액도 포함이 되지만 전체적인 물질적인 걸 총괄해서 혈이라고 하면 좀 이해가 쉬울 거 하고, 비물질인 것을 우리가 기라고 그럽니다. 기. 그래서 우리는 비물질적인과 물질적인 기혈로 구성이 됐는데,
그 기혈이 우리 몸에서 불균형, 조화롭지 못하고 조합지 못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순환이 안 됐을 때 그것을 우리가 병이라 그런다. 기혈이 정상적으로 순환이 안 되는 게 병이다. 그 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아까 배가 아플 수도 있고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암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하겠죠. 그러면 보세요. 증상을 우리가 보통 병원에 치료를 하고 있잖아요. 병의 원인으로 인해서 선생님 전부 다 증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암이라는 증상이 있는데 암도 췌장에 있을 수도 있고 폐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간에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이제 증상이단 말이죠. 그 증상을 보고 치료하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말하는 현대의학이잖아요. 그럼 현대의학에서 암을 볼 때는 뭐 이를 수술할 수 있으면 수술하거나 수술이 안 되면 뭐 항암을 한다거나 방사선을 한다거나 이게 그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치료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그 현상 이전에 그 원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혈이 순환이 안 돼서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서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면 그 현상, 증상은 자연히 소실되겠죠. 그래서 기혈을 소통시키면 순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병이 만약에 뭐 가벼운 증상, 두통 같은 게 있으면 즉시 좋아질 수도 있어요. 두통 같은 거. 아니면 뭐 복통도 마찬가지고. 이제 암 같은 경우는 한순간에 여기 생기질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하나의 암세포가 그 종양으로 진단될 때까지는 통상적으로 4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 그래요. 제가 그 선생님들이 그 암을 진단받아서 오셨을 때 제가 가끔 이런 질문을 해보죠. 혹시 4, 5년 전에 혹시 무슨 평상시보다 심한 무슨 스트레스나 생활에 급격한 변화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제가 여쭤보거든요. 그럼 대부분이 좀 일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들도 100%는 아니겠지만 암 진단받기 4, 5년 전에 평상시보다 좀 스트레스가 더 심했다거나 아니면 뭐 생활에 어떤 리듬이 깨졌다거나 뭐 이런 일이 있으실 가능성이 있다고요. 예. 그래서 그런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그 원인이 이제 누적이 돼 가지고 나중에 이제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 암일 수도 있고 증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시겠죠. 이것을 제가 깨닫는 게 침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침. 제가 처음에 우연한 계기에 침법을 익히게 됐는데 그 침법에서 아까 말한 대로 그 원인을 제거. 그 원인이라는 게 우리 몸에 기혈이 소통이 안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침이라는 거는 침을 침에다 약물을 묻혀서 치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몸에 있는 혈을 자극해서 혈을 자극한다는 건 뭐냐면 기혈을 순환시켜 주는 거예요. 기혈을 순환시켜 주면 머리가 아픈 사람은 머리가 좋아지고 배가 아픈 사람은 배가 좋아져요. 암 환자도 물론 좋아집니다. 좋아지는데 제가 암 환자를 갖다 종양을 관해까지는 제가 극복을 못했지만 암성 통증을 잡는 거는 가능해요. 근데 암성 통증이 예를 들어 제가 유튜브로 저기 자료로 남겼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 간암 환자가 그 말기 정도 되면 통증이 올 거 아닙니까? 간부에 통증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침을 놓으면 그게 통증이 사그라들어요. 근데 그게 환자들이 예민한 사람들은 그걸 압니다. 그래서 통증이 우리가 마약성 진통제를 써서 사그라드는 거하고 침을 놨을 때 통증이 줄어드는 느낌이 달라요. 침을 놨을 때 보면 환자들 표현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간에 있는 통증이 10개다. 그러면 침을 하나 놓으면 10개가 7개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놓으면 5개로 떨어지고 또 하나 떨어지면 4개로 떨어지고 또 하나 떨어지면 제로로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통증이 사라질 때 어떻게 사라집니까 하면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우리가 박하사탕 드시면 화한 느낌 있죠. 네? 그런 느낌으로 기분 좋게 이렇게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 몸에 기혈이 순환되면서 통증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암성 통증이 있는 분들이 뭐 다른 증상도 마찬가지지만 항암을 해서 암성 통증이 좋아지면 암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암 환자분들이 통증이 있어요, 내 몸에. 폐암 환자 뭐 기침을 한다거나 아니면 통증이 있거나 그러니까 내 몸에 어떤 증상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항암을 해서 암이 줄어들면 그 증상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통증 같은 거 마찬가지고 통증이 좋아지면 항암이든 아니면 뭐 다른 치료라든 그게 좋아진다는 소리예요. 그럼 침도 마찬가지죠. 그런 이론적으로는 그건 가능하고 통증까지는 제가 컨트롤이 가능한데 그걸 종양을 갖다가 완전 축소하는 정도까지는 아직 제가 극복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어떤 기공사가 그 일주일 동안 암 환자분을 갖다가 하루에 9시간 기공치료를 했대요. 9시간. 뭐 50분 하고 뭐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그래서 9시간을 해서 일주일 만에 뭐 5cm가 되는 암을 완전 관해를 시켰다는 이야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직접 만나지는 못했는데 근데 그게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요. 그런데
그러려면 아까 말한 그 기공사가 엄청난 뭐 쉽게 말하면 기공력이 있어야겠죠. 그냥 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기공사가 그러니까 그만한 에너지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나 하는 건 아니겠죠. 이론적으로. 그래서 암 환자들이 이제 통증이 있는 분이하고 없는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통증이 있는 분들은 이제 그걸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반응을 봐서 그 통증이 좋아진다는 결국은 그 사람이 나중에 가서는 그 통증이 완벽하게 소실되면 암도 좋아질 거 아닙니까? 이론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그 통증이 가난 말기 환자인데 통증이 한 3시간 정도 침을 놓으면 사라져요. 그럼 3시간 후에는 다시 또 올라온단 말이죠.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처음에는 10개 정도 통증이 침을 놔서 제로로 떨어졌다가 한 3시간 정도 유지가 되다가 3시간 후에는 서서히 올라오는데 그게 10로 올라가지는 않고 한 4, 5 정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4, 5 정도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간에 있는 암이 완전 제거가 안 되거나 소실이 안 됐기 때문에 통증이 유지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론적으로 만약에 3시간마다 통증이 줄어든다면 그럼 또 3시간마다 또 제가 옆에서 침을 놓으면 되겠잖아요. 지속적으로. 그래가지고 그 통증을 24시간 관리한다면 24시간 관리해서 계속 제가 유지를 해준다면 아마 좋아질 수 있겠죠. 이론적으로. 아니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침을 아주 잘라가지고 어느 정도 탁월하게 나와서 침 한 방에서 그게 막 24시간 통증 유지될 정도로 만약에 침을 놓을 실력이 된다면 또 그것도 가능하겠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극복을 못 했는데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게 가능하단 말이죠. 그게 왜 가능하냐? 아까 말한 그거죠. 원인 치료인 거예요, 원인. 내 몸의 기혈을 순환시키고. 우리가 의학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뭐 한의학도 마찬가지고 양의학도 마찬가지고 한의학에서는 변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몸의 어떤 증상이 예를 들어서 뭐 배가 아팠을 때 배가 아픈 게 뭐 쿡쿡 찌르듯이 아프냐 살살 아프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증상을 판별해 가지고 다시 그 원인으로 가서 이제 약을 쓰거나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는 그걸 우리가 변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아까 말한 대로 내 몸의 기혈을 소통시키고 순환시키고 조화 균형 있게만 한다면 증상에 상관없이 모든 병이 좋아지겠죠. 원리라는 게 원인을 제거할 수만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론적으로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기혈을 소통시키는 방법이 뭐냐? 예? 이제 또 요거까지 알려드려야 할 거 아닙니까?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보세요. 기본적인 상식이 있을 텐데 내 몸의 체온이 1도만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적으로 정상적으로 체온이 좋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면역이 좋아지잖아요. 체온이 올라가 면역이 좋아질까요? 체온을 올릴 수 있으면 면역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요즘은 이제 유튜브가 정보 많이 나오잖아요. 유튜브에서 뚱모라고 있어요. 뚱모가 뭐냐 그러면 티베트 승려들이 그 티베트은 그 고산지대에 있으니까 추위가 엄청나게 강할 거 아닙니까? 눈보라도 치고 티베트 승려들이 수행을 하면서 호흡법을 익게 해서 자기 체온을 갖다가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설산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설산이나 눈 오는 데서도 그냥 옷을 우통을 완전 벗고 우통을 벗고 이렇게 명상하면서 그 체온을 올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뚱모라는 수행법입니다. 호흡법이거든요. 호흡법 일종인데, 예. 근데 실제 제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 근처까지 가니까 몸을 덮이는 거는 바로 가능하더라고요. 예. 호흡법을 통해서 내 몸의 체온을 올릴 수 있다면 면역력이 당연히 좋아질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전 단계가 뭐냐 그러면 전 단계 호흡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소주천이라고 있는데 소주천. 소주천이 뭐냐 그러면 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내 몸 그 생식기 있잖아요. 생식기하고 항문 사이, 내 몸 밑에 생식기와 항문 사이 가운데를 갖다 해음이라는 해음. 거기에서부터 내 등 뒤, 꼬리뼈를 타고 등뼈를 타고 목 뒷덜미까지 해서 여기는 이제 백회라 그러는데 백회에서 이까지, 예, 이까지를 우리 동맥이라고 그러는데 동맥.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 목으로 해가지고 가슴 밑으로 해서 배꼽 밑으로 이렇게 쭉 배꼽 밑에 이제 하단전까지 하는 걸 갖다 인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동맥하고 인맥이라는 게 있는데 동맥은 숨을 이렇게 들으실 때 하는 거고 인맥은 내쉴 때는 게 인맥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이 동맥과 인맥을 갖다 뚫어준다 그러죠. 기를 순환시켜주는 게. 그게 이제 소주천이라 그래요. 소주천이라는 게 동맥과 인맥이 우리 몸에서 기가 순환하는 가장 큰 길이에요.
이게 되면 이제 대주천이라 그래서 잔가지. 예? 예를 들어서 팔로 간다거나 다리로 간다거나 복부로 간다거나 이게 대주천인데 대주천은 소주천이 되면 아주 쉽습니다. 요령이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 그러면 들숨을 할 때 숨을 들쉰단 말이죠. 들숨을 할 때 처음에 내가 의식이라는 말 아시죠? 생각, 의식. 의식을 혀음에다 두는 거예요. 생각을 혀음에다 두고 그러면서 이제 들숨을 이렇게 하잖아요. 들숨을 쉴 때 내 의식은 이게 들숨하는 거는 내가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몸으로 들숨을 하는 거고 내 의식은 혀음에서부터 등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목 뒤로까지 이렇게 이렇게 타고 올라온다. 생각으로. 그러니까 숨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동시에 생각은 내가 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가 이렇게 순환되는구나.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기라는 거는 의식을 따라갑니다. 기가 의식을 따라가요. 그래서 아까 말한 혀음에다가 의식을 집중을 하고 거기서부터 숨을 크게 들이쉬면서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꼬리뼈를 타고 등뼈를 타고 뒷골미를 타고 이 백회를 지나서 이까지 기가 넘어오는 거라. 그래서 여기서 넘어오는 것까지 해야 돼. 요거는 잘 됩니다. 넘어오는 것까지. 그래서 딱 여기에 멈추는 거예요. 요게 이제 들숨이라 그래요. 들숨. 그 다음에 그럼 날숨은 뭐냐 그러면 이까지 한 다음에 여기서 의식을 한 템포 내려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날숨을 하는데 포인트가 뭐냐면 숨을 이제 내쉬는 거잖아요. 내쉬는데 우리는 전부 다 보통 우리가 내쉴 때 밖으로 내셨어요. 밖으로 내쉬잖아요. 밖으로 내쉬는 게 아니라 그 숨을 안으로 들이셔야 돼. 안으로 내셔야 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식도 안으로 숨을 넣는단 말이에요. 넣으시면 그 식도 안으로 해서 흉곽, 가슴 안으로 해서 배꼽까지 쭉 이렇게 내려가면 배꼽 근처에서 그 다음에 그 배꼽 밑에 하단전까지 내려가는데 배꼽에서 하단전 내려갈 때 보면 그때부터 따뜻한 기운이 느껴져요. 처음에는 안 되는 한 2, 3일 해보면 느껴집니다. 단전에다 기를 모은다 그런 게 뭐냐면 하단전에서 몸이 따뜻해지면서 거기다 기운을 모으는 게 하단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령이 있습니다. 요령이 뭐냐 그러면 아까 말한 숨을 들이쉴 때 혀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혀음에서부터 출발하는데 그냥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숨을 들이쉬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기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등 뒤로 이렇게 해서 이까지. 그 다음에 내쉴 때도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숨을 밖으로 내쉬는 게 아니라 그 숨을 식도 안으로 넣어가지고 쭉 해서 그 배꼽 밑에까지 하단전 그 다음에 종국에서는 혀음일까지 가야 되는데 그까지 내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들숨할 때는 그 템포가 한 1, 2, 3, 4 정도 템포를 가지시고 내쉴 때는 5, 6까지 그러니까 좀 더 또 길게 내쉬는 거죠. 여기에 또 포인트입니다. 들숨은 1, 2, 3, 4 정도 들이쉬는 거고 내쉬는 건 1, 2, 3, 4, 5, 6 정도 내쉬는 겁니다. 제가 이게 최소한 제가 이 호흡을 3개월 정도 해봤어요. 3개월 정도. 지금은 제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러면 이 호흡을 한 10분 정도 하면 지금 여름이어서 그러겠는데 에어컨을 안 켜면 더워가지고 도저히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뜨거워져요. 뜨거워지는데 그 뜨거움이 그냥 뜨거워진 게 아니고 내부에서 아주 좋은 느낌으로 뜨거워진 게 있죠. 우리가 그 느낌 표현 아실래나 모르겠는데 거기 가끔 가다가 예를 들어서 한증막에 들어갔을 때 내가 몸이 얼었을 때 한증막 들어가면 따뜻한 기운이 내 몸에 엄청나게 좋은 느낌 있잖아요. 예? 그런 느낌 같이 내부에서 열이 올라옵니다. 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명상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이 호흡을 하게 되면 호흡에 집중을 하게 되면 생각이 끊어져 버려요. 호흡하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상할 때 이빠사나나 이런 경우는 코에서 숨을 들이쉬면서 코에다 숨을 집중하라 그러면 그게 뭐냐면 그 행위가 생각을 끊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선생님들 생각을 안 하려도 엄청나게 생각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저 원장하고 이 대화를 하면서도 지금 뭔가 골똘히 생각이 있을 거예요. 호흡을 하게 되면 또 부차적인 효과가 뭐냐면 생각이 끊어져 버려요. 생각이 끊어지면 내 마음이 엄청나게 편안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간곡하게 부탁하건데 여기 계시는 동안 호흡법은 좀 해보세요. 돈 드는 거 아니면 쉽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 한 3일 정도는 모르겠더라고요. 3일 정도. 근데 이제 제가 그 전에 이걸 제가 빨리 익힐 수 있었던, 지금도 빨리 익힌 건 아닌데, 일단 저 전공이 이쪽이고, 그러니까 인백 동맥에 대해서 제가 거부감이 없었고,
그다음에 그 전에 제가 이제 명상을 좀 오래 했었어요. 근데 제가 하는 명상은 호흡하고 연계가 안 되는 그냥 단순한 명상이었는데 여기는 호흡이 같이 이제 집중이 되니까 훨씬 더 시너지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제 5시 반경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6시부터 대략 7시까지 1시간 정도 제가 명상하면서 호흡을 하는데 처음에 한 2, 3분 정도는 막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아직 집중이 안 될 때 뭐 이 생각도 나오는데 한 5분 정도 지나면 이제 생각이 끊어지면서 호흡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호흡에만 집중하면 이제 그때부터 내가 이제 호흡하고 저하고 노는 거예요. 호흡. 예를 들어서 아까 백체를 통해서 기운을 넣기도 하고 헤엄을 통해서 기운을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온몸에다 기운을 완전 가득 채우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호흡하고 저하고 노는 거예요. 그럼 그 1시간이라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밖에 안 느껴져요. 그래서 그 정도 되려면 선생님한테 한 달 정도는 해보시면 될 거예요.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러면 첫 3일이 제일 힘든 거고 첫 3일 그 다음에 첫 일주일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해보시면 제가 볼 때 좀 선생님들은 내가 거의 대부분이 한 달 정도 되면 아 원장이 이래서 호흡을 하라 했구나 느껴질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선생님들이 하지 말라 그래도 하실 거예요. 그 맛을 한번 봐버리면. 그러면 이제 다른 식으로 말해서 선생님들이 지금 뭐 예를 들어 병원에서 항암도 하시고 뭐 어떤 치료를 받고 계시잖아요. 근데 암 환자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면역이라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면역이 이제 너무 이제 포괄적이에요. 뭐 건강식품을 먹든 약을 먹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호흡법. 그러니까 면역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내 몸에 있는 기혈을 정상적으로 순환을 시켜주면 기혈이 순환이 되면 그때부터 면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어차피 이제 여기서 원장으로 있으니까 뭐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뭐 제가 이걸 한다고 해서 100% 완전 뭐 도인의 경지에 된 건 아니니까.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어떤 때는 장에 가스도 찬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해서 한 10분 정도 지나면 5분, 10분 지나면 제일 먼저 트름이 납니다. 내 몸에서 트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방귀가 나와요. 장이 움직이면서. 아주 가스가 많이 차는 정도는 아니니까 못 느꼈던 방비가 몸이 이렇게 정화가 되면서 그게 정상적으로 배설이 됩니다. 배설이 되고 그러니까 트럼이 나오고 방귀가 나오고 그러면 몸이 그때부터 엄청나게 깨끗한 정화가 되는 느낌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 그러면 아까 말한 내 기혈이 순환되면서 그 상태가 되면 자연히 면역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걸 제가 선생님들한테 간곡히 추천드리는 건 뭐냐 그러면 여기 선생님들이 지금 하는 치료법 뭐 항암이든 방사든 요거 충돌이 안 되잖아요. 제가 저기 선생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뭐 매일 등산을 가시든 아니면 뭐 운동을 하시든 아니면 무슨 뭐 어떤 치료를 받든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암에서 극복하겠구나 이런 게 내 필로 와야 돼. 필로 영감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누구 안 시켜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러기까지가 내 스스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력자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동이 몸에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 코치들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습관이 잡아질 때까지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선생님들 여기 계시는 동안 아주 좋은 기회 아닙니까? 여기 계시면서 시간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고, 그래서 그러면 혼자 한번 해보시든지, 혼자 안 되면, 제가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저하고 좀 이렇게 협력해서 습관이 될 때까지 좀 하시는 게 이게 좀 선생님들한테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뭐 다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좀 핵심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병이 뭐라는 것만 선생님들이 인식이 좀 바뀌어지면 병이라는 것은 아까 원인이다.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은 아까 기혈이 순환이 안 되는 거니까 기혈을 소통시키면 순차적으로 좋아진다. 예? 그러면 그것만 아시면 그럼 기혈을 소통하는 방법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호흡이라는 게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호흡을 좀 선생님들 좀 그 실천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그 뚱노라는 거 이제 거기다가 두 가지를 첨가하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아까 그 헤엄이라고 있잖아요. 헤엄 밑에 헤엄 그 다음에 단전 거기서 상상으로 모닥불 같은 게 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헤엄에다가 그 헤엄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호흡할 때 좀 이제 자세가 중요한데 처음에는 뭐 꾸부정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호흡이 좀 잘 되면 내 몸이 기혈이 순환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몸이 반드시 펴져요. 나도 모르게. 그런 상태에서 아까 헤엄열이든 아니면 배꼽 밑에 3cm 있는 단전에서 불
모닥불이 핀다는 느낌을 상상으로 그렇게 하면 자연히 그게 온도가 올라간대요. 근데 나는 이제 그 정도 경지는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약간 이제 제가 입문 정도 맛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름에 에어컨이 없으면 막 도저히 앉아있지를 못할 정도 그거 하고 나면 그래서 나중에 좀 있으면 이제 한겨울에 어디 밖에 나가가지고 눈 내릴 때 한번 제가 한번 시도해 보려고 노력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까 소주천, 그 다음에 뚠모, 이게 저 유튜브에 그 방법이 좀 많이 아니면 유튜브 아니면 제가 운영하는 생명의 숲이라는 유튜브를 제가 운영하는데 거기에다가 제가 그 잘 해놨습니다. 거기 한번 보셔가지고 꼭 한번 좀 실천을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저 옆에 한 분 계시는데 우리 선생님은 거기 3개월 정도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이제 호흡도 하시고 이제 그 전에 이제 명상 위주로 하시는데 어떤 게 좋았는지 한번 우리 체험담 한번 이야기를 하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죠. 처음에 명상을 할 때 잡념이 엄청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깊이 들어가면 내 몸이 없어지면서 이제 정리가 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나고, 그러니까 이제 호흡코너도 이제 자주 하는데 이렇게 꿈자리가 많이 편안해져요. 어디 쫓기보다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웃기는 소리로 저승사자가 와도 저 못 가요. 얘기하고 그런 정도로 되게 행복해요. 행복한 느낌. 네. 네. 우리 자체가 행복입니다. 우리 자체가. 저도 이제 공부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 극복하기 어려웠던 게 뭐였냐 그러면 눈앞에 보이는 걸 우리가 현실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게 가짜라는 거죠. 그게 제일 제가 극복하기 어려웠어요. 이제 가짜라 그러면 또 좀 그렇지만 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현상이라 그러죠. 현상. 예? 현재 상. 그 상이라는 게 그림자라는 소리거든요. 예. 근데 그 상에서 벗어나면 내 이 몸이라는 게 안 느껴져요. 예. 몰입 상태에 들어가면. 그러면 그 상태에서 어떤 느낌이냐 그러면 그 엄청나게 행복이 느껴집니다. 행복.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명상을 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자꾸 그걸 거기에다 몰입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고 지금 선생님들한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건강을 극복하는 건데 뭐 제가 여기서 선생님들한테 무슨 제가 개발한 뭐 약을 권하고 이런 거는 뭐 부차적인 문제고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선생님들 의지만 있고 노력만 있으면 하실 수 있는 게 호흡법도 이 말이죠. 네,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보니까 진짜 몸이 좋아진다는 느껴져요. 몸. 예, 그러니까 저 이제 좀 더 해야겠지만 제가 한 60이 넘어가니까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여러 가지 변화가 오더라고요. 제가 계속 운동을 하다가 한 3년 운동을 안 하니까 배가 나오니까 허리가 뒤로 이렇게 꼽아져요. 네, 허리가. 그러니까 허리가 꼽아진 상태에서 제가 출퇴근 시간이 하루 왕복 2시간 반에서 3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허리가 뻣뻣해져 가지고 항상 제가 몸이 막 만성적으로 피로 같은 느낌 있잖아요. 이런 느낌이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났어요. 기혈이 순환이 되니까 당연히 좋아지겠죠. 아까 자잘구레한 병 있잖아요. 뭐 피로감이랄지 아니면 머리가 아픈다거나 잠이 안 온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호흡법이 적응이 되시면 제가 볼 때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내가 볼 때 해소될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네, 일주일 정도. 이제 아까 말했는데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암이라는 거는 이 몸에 이렇게 굳어져 있는 거니까 이것을 갖다가 푸는 거, 그러니까 뭐 항암으로서도 관해가 되기도 하지만 푸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 근데 그것도 내가 얼마나 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볼 때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그러면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시죠. 등을 기대지 마시고 떨어져가지고 꼿꼿이 쓰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럼 들숨부터 한번 해보죠. 자, 편안하게 눈 감으시고, 자, 아까 항문하고 그 생식기 사이 헤엄이라 그랬죠. 여기다가 일단 생각을 시작하면서, 자, 숨을 크게 들이쉬죠. 꼬리뼈로 생각이 올라오고 숨을 들이쉬면서 등 쪽으로 생각이 올라오면서 머리 쪽 백회를 넘어가지고 코를 지나서 인중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 그러면 흉곽에 숨이 가득 찹니다. 들으셨어요? 여기서 일단 잠깐 멈춥니다. 그 다음에 승장이라고 밑에 입술 쪽에 거기다가 의식을 두면서
숨을 입술을 최대한 좁혀가지고 숨을 내쉬는데 그 숨을 밖으로 내쉬는 게 아니라 기도 있죠. 기도 안쪽으로 내쉬는 거예요. 기도 안에서 한번 내쉬어보세요. 다시 한번요. 자, 숨을 들이쉬는 거. 자, 인중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시 한 템포 승장해서 숨을 기도 안으로 넣어서 기도 안에서 내리십니다. 기도 안에서 쭉 내려가지고 배꼽 안쪽 배꼽을 지나가지고 배꼽 밑에 그 치골 있는 데까지 쭉 숨을 내려보세요. 자, 잠깐 여기서요. 지금 내쉬는 게 안 되시는 분. 요령이 있습니다. 그 처음에는 제가 하단전이라 있죠. 배꼽 밑에. 하단전까지 숨을 내렸을 때 처음에 선생님이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 그러면 흉곽에 있는 근육들이 긴장이 돼 있어요. 근육하고 그 근막이라 그러죠. 이 막들이 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처음엔 잘 안 내려갑니다.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 내려가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하단전에서 그 헤어밀까지 또 다시 내리는 걸 제가 했는데, 그 내리는 과정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그러면 그 골반 근육 있잖아요. 골반 근육, 그 다음에 치골 안에 있는 근막, 기저 근막들이 그게 긴장이 풀리고 나서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숨이 안 내려가지는 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러면 지금 근육이 긴장돼 있기 때문에. 여기 흉곽의 근육이. 그런데 한 2, 3일 정도 쭉 꾸준히 해보고, 지금 제일 아까 선생님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게 숨을 밖으로 내쉬는 게 아니고 속으로 내쉬는 게 지금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근데 된단 말이에요. 보세요. 제가 해볼게요. 그러면 이 내쉬는 게 예를 들어서 숨이 10이라면 이쪽이 한 3 정도 내쉬면 7 정도는 생각으로 의식으로 해서 안에서 이렇게 숨이 내려간다고 이렇게 하면서 생각으로 안에서 이렇게 생각으로 해서 숨이 내려가는 느낌. 그렇게 쭉 내려뜨리는 거예요. 여기서 흉곽에서 안 내려가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호흡을 여기까지만 했어요. 지금까지. 그래 놓으니까 기가 축적이 안 된 거예요. 저도 아직 습관이 아니니까 잠잘 때 보면 숨을 들이쉬고 여기서 내뱉고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복식 호흡이라고 그러죠. 배까지 내려가야 된다. 처음에는 흉곽까지 되시면 그것을 꾸준히 한번 해보십시오. 해봐가지고 쭉 하면 여기 이제 흉곽에 있는 근육이 풀리면, 근막이랑 풀리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선생님 1차적으로 목표가 뭐냐 그러면 배꼽 밑에 3cm 정도가 있는데 그까지 숨이 내려간다는 것을 느껴야 돼요. 느끼고 거기서 숨이 내려가면 그 내려간 그 배꼽 밑에가 따뜻해진다를 느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되면 다시 또 헤엄까지 내려야 돼요. 헤엄까지 내리는 과정에서 저는 보니까 그게 한 일주일 정도 걸렸는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주위에 있는 골반 근육이랄지 골반 안에 있는 근막들 이게 풀리더라고요. 풀리기 전까지 잘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풀리니까 그 숨길이 열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숨이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사항이 뭐냐 그러면, 처음에 선생님들이 욕심을 내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한 컨디션 좋을 때 10분씩 하세요. 아침에 좀 컨디션 좋으면 샤워가 나와서 식사하시기 한 10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낮에 또 생각나면 10분씩 해보고,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 그걸 늘려가시는데, 처음에 이걸 욕심을 부리면 뭐냐 그러면 상기 현상이라 그래서 머리가 띵 할 수가 있어요. 머리가 띵하고 막지가 않으면 그때 중단하세요. 제일 좋은 거는 뭐냐 그러면 이것을 해보면서 내가 몸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다고 하면 그대로 연속을 하시고, 머리가 아프고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그걸 무리하지 말고 그때 중단하고 좀 쉬었다 하시고.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할 때 어느 정도 몸에 무리가 될 정도 해야지 근력이 붙지, 그냥 근력이 뭐 전혀 피로도도 안 하고 그냥 아주 편한 상태에 하면 그 근육이 더 발전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초보 상태에서 어깨도 좀 올라가고 숨도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좀 우리가 욕심 버리면 머리도 좀 띵하고 이러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게 기가 상기가 돼서 그런 거니까 그때는 좀 잠깐 쉬었다가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숨을 들이쉬라는 거. 그 다음에 들숨은 4개 템포, 날숨은 6개 템포로 이렇게 템포를 좀, 날숨을 좀 길게 하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날숨에서 밖으로 내쉬지 말고 여기 안쪽으로 해야지 그 기가 밑으로 배 밑으로 내려가서 단전에 쌓인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해보면 나중에 기가 내려가는 건 쉽게 느낍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그래서 그걸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부터 좀 실천을 해보시고 정말 요걸 좀 열심히 하고 싶으신 분은 저희들이 그 1시 있잖아요. 1시. 식사하시고 1시에서 1시 50분 사이에 원장실에서 제가 합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같이 좀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예. 다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습관이 될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 그러려면 선생님들이 최소한 그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는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좀 해야지 해서 내 몸에 그게 적응이 돼야지 그때부터는 하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제가 거의 한 20년을 이 분야를 제가 연구를 했잖아요. 20여 년을 연구를 했고 제가 한의사입니다만은 한의사에서 제가 침을 누구보다 자신 있고 암 치료에 대해서도 제가 뭐 어쨌든 뭐 암을 제가 완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완치 사례부터 여기에 대한 경험적인 누구한테다가 자신을 합니다. 우리 한의사 중에서. 그렇지만 제가 뭐 어쨌든 선생님들한테 오늘 제가 강의하면서 무슨 약을 권한다거나 이런 의도는 전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것만은 정말 선생님들한테 진솔하게 제가 선생님 좀 터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예. 강의 들어서 감사하고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